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살을 갓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딸이 있는데요. 남편과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노력해서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 저에게 온갖 검사를 시켜보면서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가 안 생겼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는 들어서지도 않았고 산부인과니 보약이니 들어간 돈만 해도 한가득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부모님이 압박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남편도 체념을 했는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께 더 이상 아이 가지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면서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아들의 말이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뒤에선 저에게 늘 전화로 정말 아이는 포기한 거냐며 절 나무라셨죠. 하지만 그렇게 절 닥달을 하고 화도 내시고 무당집을 데려가기도 하고 기도도 올려보다가 정 안 되는 것 같으니 시부모님도 한동안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포기하자마자 임신이 되더라고요.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할 거 없이 신이 나셔서 저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몸을 아껴야 한다며 임신 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대하셨죠. 저희 부모님도 내색은 안 하셨었지만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제가 결혼을 한 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가 들어서서 다행이라고 저희 집에 들려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며 집 청소며 해주셨답니다. 물론 그때 30살을 갓 넘긴 나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렇게 절 보살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30을 넘겨 아이를 낳는 게 그리 이상한 일도 위험한 일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32살이 초산이라고 하면 다들 산모나 아이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던 게 당연한 시대였죠. 하지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랜 고생 끝에 낳은 아이니 당연히 아들일 거라 기대하고 계셨던 건지 딸이라는 소식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둘째는 아들로 낳으면 되겠다면서 저를 독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둘째는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둘째까지 낳다간 정말 제가 죽겠다 싶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님은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며 강요하시는 바람에 의사도 제왕절개를 권했었지만 어머님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몸을 회복하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죠. 주위에서는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니 저렇게 고생이라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며 수군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가 우습게도 딸이 태어나고 난 후로 저희 집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집안의 복덩이였던 거였죠. 남편은 딸을 낳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옷가게였습니다. 원래 제약회사 영업직이었던 남편은 입담이 좋아 지나가던 사람들을 홀렸고 그만큼 장사도 잘 되었어요. 그럴수록 남편도 더 발품을 팔아가며 더 싸게, 더 많은 옷을 떼와서 팔았네요. 매일매일 돈이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집안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집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딸이 입고 먹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들로만 해줄 수 있었죠. 그래도 매번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들을 보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불러왔네요. 남편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을 점점 키워 아이의 작은 공장 하나를 인수해서 직접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막 공장을 인수했던 남편은 인건비며 뭐며 공장을 굴리기 위해 들어가는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니니 그동안 모았던 돈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빈털터리가 된 채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리저리 밀린 대금을 처리하다 보니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 커다란 집을 팔아 작디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다시 옷가게로 돌아와 전처럼 장사를 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집에 돈은 떨어져 가고 딸에게 들어가는 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마냥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굶어도 제 딸만큼은 굶길 수 없었기에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일자리 찾기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한 달을 넘게 일자리를 찾아다닌 끝에 집 근처 건물의 청소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에 비위도 약해서 청소를 하다 헛구역질도 절로 올라왔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일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일하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일단 월급의 반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같이 줘도 되겠냐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의 반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살림에 조금은 보탬이 되겠다 싶어 뿌듯해하고 있었죠. 다음 달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부풀었고요. 하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는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일한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챙겨주겠다던 사장은 순식간에 자기도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면서 제 월급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넘게 일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려 처음 받았던 월급의 반이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게 그냥 집에서 딸이나 돌보고 있지 뭐하러 일하러 나간다고 설쳐대서 시부모님에게 딸을 맡기고 부모님 뵐 낯도 없게 만드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분명 제 탓이 아닌데도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집이 망해가는 게 제 탓인 것 마냥 굴기 시작했어요. 딸이 울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나무라고 집에 쌀이 없으면 제가 없는 살림에 낭비를 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불행이 저의 탓인 것 마냥 말하는 남편에 점점 질려갔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크게 싸웠었는데 저도 그동안 구박받으며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여 이럴 거면 저만 집에서 나가겠다고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었죠. 남편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좋다며 당장 이혼 도장 찍자고 하고선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는 딸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다고 하니 남편도 그 부분만큼은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딸은 필요 없다며 노래를 불렀으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지 돈이 없는 와중에도 딸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줬죠. 딸도 아빠를 보고 싶어하면 가끔씩 남편에게 보내 만나게 했었고요. 보통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빠랑은 서먹서먹해진다고 하지만 저희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곧잘 남편과 만나서 시간을 잘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딸이 남편을 만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굳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저녁도 먹지 않더라고요.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방문도 두드려보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몇 번은 물어보았지만 딸은 통 대답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어요. 이혼 후에도 딸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남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곧잘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지만 밥까지 거르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적은 처음이라 남편과의 어색함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남편도 우물쭈물하며 한동안 대답을 제대로 못하다가 사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여자를 오늘 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딸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긴 했었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냐며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지만 저도 남편에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에 놀라 많이 심각한 건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 방에서 저희 전화통화를 들은 건지 방문을 슬그머니 열고 저를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전화통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몇 번이나 봤었고 그러다 보니 혹시란 저와 남편이 합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자 배신감이 들었던 거죠. 딸은 그 이후로 엇나가더니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도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딸이 친 사고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느라 허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물어주다 보니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 가는 시간 동안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제가 일하는 모습을 딸이 보면 부끄럽게 여길까 싶어 딸에게는 일한다는 말도 안 하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찾아봤었죠. 하지만 하늘의 장난인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딸이 다니는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오는 일은 없었는데 처음 그 학교 학생이 손님으로 온 것이 바로 저희 딸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 딸이 들어오고 눈이 마주치자 딸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표정을 숨기고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딸의 친구로 보이는 아이들은 딱 봐도 질이 아주 나빠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처럼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욕을 숨쉬듯이 내뱉으면서 이야기하니 다른 손님들조차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로 가서 조용히 말하라고 하자 처음에는 알겠다며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제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자마자 한 남자아이가 음식을 입에 넣더니 저에게 퇴 뱉으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며 음식에 침을 뱉고선 저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생이었지만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큰 남자아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접시를 제 얼굴에 들이밀자 저도 어쩔 줄 몰라 그만하라는 말만 하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딸이 그 남자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덩치의 2배나 되는 남자아이가 무섭지도 않은지 남자아이에게 자기 엄마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남자아이도 처음에는 당황하며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오히려 제 딸에게 너네 엄마가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잘못이라며 무례한 말들을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하자 같이 있던 친구들이 그 남자아이를 막아서며 다급하게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러자 딸이 저를 꼭 안아주며 철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로 딸은 착한 딸, 좋은 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게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지 같이 놀던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무리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친구들은 제 딸을 무서워하는 건지 딸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딸은 점점 학교를 다니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져서 먼저 전학을 권유해봤지만 딸은 어딜 가도 이제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며 이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자신이 없다면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평범하게 마쳤으면 했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파와서 결국엔 딸이 중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어요. 다행히 딸이 머리가 좋은 편이라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서 척척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더라고요. 그 후로 딸은 일을 하겠다며 공장에 취직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금쪽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장에서 일하게 할 수 있겠나요? 저는 딸에게 넌 머리가 좋은 편이니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했습니다. 딸은 한사코 싫다며 이제 저를 도와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딸의 앞길을 막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이번에는 딸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빨리 돈 벌어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섭게 공부하더니 단번에 약대에 붙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던 딸은 남들보다 반년 빠르게 졸업하여 약국에 취직했죠. 그리고 손님으로 만난 남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은 딸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없이 어릴 것만 같았던 딸이 순식간에 취직도 하고 결혼할 사람도 데려오니 복합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비사위는 참 싹싹하고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부터 집에 돈이 많았던 건지 결혼만 하면 저희 딸에게 약국도 차려주겠다며 약속하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집안의 인물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저희 딸을 이렇게 좋아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지만 혹시나 어디 하나 하자가 있는 걸 숨기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사위도 그걸 느꼈는지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대학교 졸업증명서며 자기 일하는 직장 재직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떼와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승낙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상견례에서도 결혼식에서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 남편이지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바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상견례 날짜에 혹시 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 남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겠다며 참 오랜만에 들뜬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 후로 상견례 날이 되어 사돈과 남편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남편은 예비 사위의 얼굴도 처음 보는 거였죠. 그런데 사돈의 얼굴을 본 남편은 얼굴을 확 굳히더니 상견례를 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오는 길에 저에게 이 결혼은 안 된다며 허락 못한다며 단단히 못을 박더군요. 어리둥절한 저와 딸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며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혼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딸은 번갈아가며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죠. 딸은 아빠와 결혼식장에 들어갈 거라며 결혼식도 미루고 사돈들도 남편의 병문안을 자주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혼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없이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결혼식 당일까지 깨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없이 한참 식을 올리던 중 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달려들어와 사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누구인가 보니 병원에 있어야 할 남편이었죠. 놀라서 사돈에게서 남편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내 등을 쳐먹어서 우리 집을 쫄딱 망하게 하고 날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사기꾼의 살인자 집안에 우리 딸 절대 못 보내. 차라리 악마랑 결혼시키지. 남편이 사돈의 멱살을 붙잡고 늘어놓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공장을 하라며 부추기고선 중간에 돈을 낼름 먹고 날라 남편을 빚더미에 앉힌 사람이 바로 사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사돈이 남편을 뒤따라가 입 다물고 있으라며 위협을 했지만 남편이 꿈쩍도 안 차 자기들 차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한쪽으로 몰면서 위협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죠.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결혼식장에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한 덕에 사돈과 예비사위는 출동한 경찰이 바로 연행해 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결혼식장에서 저와 딸은 부끄러움보다도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알아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저희를 살린 것이었죠. 남편도 자신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며 자기도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간호사가 호들갑을 떨며 딸 결혼식장을 알려줬다고 해요. 덕분에 남편도 곧장 결혼식장으로 달려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예비사위와 사돈은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기 전과들도 다 걸려서 사이좋게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건 남편이 막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다면 일어날 일이었겠죠. 남편은 그 교통사고로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사니 여러모로 웃을 일도 많아지더라고요. 간간히 남편은 다시 합쳐서 살까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게 싫지만은 않아서 곧 재결합할 것 같네요. 딸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고요. 큰일이 날 뻔했지만 덕분에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사시길 바랄게요.